CH 채널 커피와 건강 이야기 95번째 준비한 영상은 카페인 치사량, 커피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2시간 안에 개별 스틱 형태로 포장된 믹스커피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나요? 만일 100개면 죽을까요? 죽으려고 하거나 누구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궁금해서요. 하도 주변에 커피 밝히는 분이 계셔서. 답변. 답변과 관련 유사 질문들이라고 할까요? 카페인 치사량과 관련 상담실에 올라온 비슷한 질문 내용을 몇 개 더 추가해서 간추려 본다면 커피 마시면 죽나요? 헤이즐넛 커피 1리터를 먹었어요. 지금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은데 저 죽나요? 편의점 커피의 형태로 매일 1000mg의 카페인을 일주일 동안 섭취한다면 며칠까지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직접 실천한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방 커피 250mg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2잔씩 마시면 사망할 수도 있나요? 커피 권장량이 하루 4잔 정도인데 하루에 권장량 넘으면 사망할 수도 있나요? 등등입니다. 우선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액상 형태, 그러니까 커피 플러스 물과 같은 현재 우리가 마시는 방식대로 커피를 섭취한다면 절대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몸의 생리적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카페나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한꺼번에 동시에 30잔 정도 마시면 치사량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SNS에서 돌고 있는 밈의 내용은 널리 공유된 스크린샷의 입소문이 난 트윗을 근거로 치명적인 과다 복용을 유발하는 데는 커피 42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 구조는 30잔이든 42잔이든 많은 커피를 한꺼번에 동시에 들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마시려고 시도하면 독성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몸이 먼저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카페인 중독의 급성 증상이 나타나면 메스꺼움과 구토로 시작하는데 이는 일종의 몸 보존 메커니즘이 작동, 몸이 반사적으로 구토를 통해 모든 것을 뱉어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루에 커피를 많이 마신 이 방면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프랑스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입니다. 발자크는 25년 동안 거의 매일 약 47잔의 커피, 즉 하루에 약 6갤런의 커피를 마셨는데 이를 한 군데로 모은다면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동안 자주 커피를 마셨지만 섭취 중에도 수시로 몸속 카페인이 소변으로 배출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자크의 매일 마시는 이런 과도한 커피 습성이 결국 이른 죽음을 재촉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그는 50대 초반 카페인 중독 결과 동맥 손상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페인 치사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지구촌에서 가끔 카페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기사가 뜨는 이유가 뭘까? 우선 독성 및 치사량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카페인이 얼마가 너무 많은 양인가요? 커피 한 잔에는 약 100ml에서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에는 50에서 3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소다캔은 일반적으로 70mg 미만입니다. 물론 음료의 실제 카페인 함량은 특히 에너지 음료의 경우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는 하루 최대 400mg의 카페인이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커피 4잔, 콜라 10캔 또는 에너지샷 음료 2잔에 들어있는 대략적인 카페인 양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카페인에 더 민감합니다. 카페인의 영향에 민감한 경우 소량으로도 안절부절 및 수면장애와 같은 원치 않는 영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체중, 내성, 소비 속도 및 심장 상태와 같은 기본 조건에 따라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 수준이 다릅니다. 실제 USA 투데이가 보도한 바와 같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10대는 2017년에 대용량 다이어트 마운틴 듀 맥도날드 라떼 에너지 드링크를 약 2시간 만에 마신 후 카페인 유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시관의 소견처럼 이것은 분명 카페인 과다 복용은 아니지만 낮은 카페인 용량 음료라도 단시간에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했을 때 카페인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의 독성 및 치사량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낮은 카페인 용량에서도 카페인 중독이나 사망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카페인의 치명적인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카페인의 치사량은
커피 약 30잔 정도를 빠르게 연속적으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30잔의 커피를 마신다는 것이 생리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인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과학저널 기사 리뷰에서 연구원들은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92건의 사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 과다 복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 에너지 음료, 탄산음료 또는 커피와 결합된 카페인이 아닌 식이보충제 또는 카페인 정제를 먹는 것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경고처럼 흔히 온라인 등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카페인 알약 15개 그리고 가루 카페인 1티스푼은 30잔의 커피를 일일이 마실 필요 없이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한 입에 톡하고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카페인 알약이나 분말가루 형태의 카페인 공급원을 이용하면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와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카페인으로 인한 사망 사례를 케이스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소비로 인한 만성 독성 상태로 알려진 카페인 중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불안, 동요, 안절부절, 불면증, 위장장애, 떨림, 정신적 장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치명적인 카페인 중독에 대한 사망 사고는 1959년 젊은 여성이 정맥주사로 카페인을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를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2011년 미국에서 14세 소녀가 몬스터 24온스 캔 2개를 섭취한 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3년에는 한 어머니가 19세 아들의 사망을 이유로 몬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에는 한 청소년이 역시 몬스터를 마시고 농구를 하던 중 쓰러져 그의 아버지가 몬스터를 상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카페인 알약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입니다. 코네티컷에 사는 19세 제임스 스톤의 사망 원인은 카페인 알약으로 한 개당 200mg 노도주 정제 24알이었습니다. 복용량을 간단히 계산해보면 약 4,800mg의 카페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 가루로 인한 사망의 경우입니다. 톰 맨스필드는 음료에 카페인 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할지 잘못 계산하여 사망했습니다. 그는 밀리그램 대신 그램으로 측정하는 식품 저울을 사용했고 그로 인해 순수 카페인 60g 이상을 섭취 결과적으로 그는 한 번에 커피 200잔에 해당하는 양을 마셨습니다. 사후 검시 결과 맨스필드 씨의 혈액 1리터당 카페인 수치가 392mg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통상 마시는 커피 한 잔이 2에서 4mg임을 안다면 체육관 개인 트레이너가 순간적인 계량 착오의 실수로 얼마나 많은 커피를 한꺼번에 마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로 인한 사망의 경우입니다. 호주에서 2009년 어느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8세 환자가 에너지 드링크 7에서 8캔을 마셨는데 그는 오후 3시경쯤 쓰러져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심폐소생술로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인 관련 사망에 자주 연루된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카페인을 실수로 과다 섭취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자살을 목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례가 있지만 우리는 카페인 관련 사망사고에 자주 연루된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 정신질환자, 유아들이 그 범주에 해당됩니다. 유아들의 경우 사망 방식이 의도적인 중독과 아동학대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인과 운동선수들의 경우입니다. 운동선수, 특히 보디빌더와 역도 선수들의 약물 사용은 스포츠에서 에르고제닉 보조제로 또는 약물 테스트 중에 다른 약물의 존재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도니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남성들의 외모 집착증을 가리키는 말로 건강을 희생하더라도 날씬하고 근육질의 체격을 달성하려는 강박관념과 강박증이 특징인데 외모와 체중 조절에 초점을 맞춘 운동에 대한 외부적 동기가 경우에 따라 카페인의 과도한 사용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정신과 환자의 경우입니다. 일부 정신질환은 다량의 카페인 혹은 장기간의 카페인 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항우울제, 항정신병제, 항조증제, 항불안제 및 진정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신과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정신과 치료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유아의 경우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중독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아동학대의 한 형태이며 최근 사례 보고에 의하면 이런 사례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전개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려본다면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한 의도치 않은 카페인 남용은 비교적 빈번하나 그러나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사고나 사망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카페인 과다 복용에 따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증상을 관리하면서 몸에서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요법인 활성탄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 이는 종종 카페인이 위장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카페인이 이미 위장관에 들어간 경우 완화제나 위세척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세척은 튜브를 사용하여 위의 내용물을 씻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치료진은 몸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1997년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5잔 미만으로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하루 687mg 이상을 섭취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건강에 기여하는 커피 양리학의 핵심은 절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카페인 치사량 커피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나요? 에 대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카페인 독성 및 치사량 개념은 상대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커피와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저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